이번에는 기호지세하고 교각사를 보겠습니다. 그 중에 우선 기호지세입니다. 기자는 말탈 기자입니다. 김하병 기수할 때 쓰는 기자입니다. 호자는 범호자입니다. 범. 우리가 요즘은 호랑이라고 하죠. 근데 원래는 범입니다. 범. 어주사지자 앞에 말이 뒤에 말을 꾸며주는 말이죠. 형세세자입니다. 해석하면은 기호, 즉 범을 탄 형세, 범을 탄 형세 이렇게 해석됩니다. 자, 의미 도중에서 그만두거나 물러설 수 없는 형세. 만약 잘못해서 범을 탔다면 어떻게 될까요? 뛰어내렸다가 잘못하면 범한테 잡혀먹겠죠.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경우를 뜻하는 말인데 유래를 보겠습니다. 자, 중국에 남북조 시대가 있었어요. 남북조 시대. 중국의 힘이 약해지자 만리장성 북쪽에 있던 유목민족들이 밀고 들어와서 중국의 북쪽을 차지하는데 그것을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다 해서 북조라고 했고, 유목민족들에게 밀려나서 남쪽으로 간 나라들을 남조라고 했습니다. 그때를 남북조 시대라고 하는데, 남북조 시대 말기에 북조의 여러 나라들은 북주란 나라가 다 통일하고 남쪽에는 진나라가 있을 때입니다. 자, 거기 읽어볼게요. 중국 남북조 시대에 북조의 마지막 왕국인 북조의 선제가 죽자. 선제 황제의 칭호죠. 양견이 뒷수습을 하려고 왕궁으로 들어갔다. 그는 본시 한인으로, 원래 중국 사람이란 얘기죠. 원래 한인들은 남쪽으로 밀려 내려가서 남조를 세웠는데 북조에도 더러 한인들이 남아 있었죠. 한인으로 외척이면서 유능한 사람이어서 국사를 총괄했지만 전부터 한인의 천하를 회복하고야 말겠다는 결심하에 기회를 엿보고 있던 참이었다. 이때 남편이 대망을 품고 궁중에 들어가 이를 꾀하고 있는 사실을 안 그의 아내 독고는 사람을 시켜 남편에게, 그 파란색으로 쓴 말에서 기호지세란 말이 나온 겁니다. 대사가 이미 벌어졌는데 이는 마치 날랜 범에 올라탄 형세와 같습니다. 이제는 중도에서 내릴 수 없으며 만일 중도에서 내린다면 잡아먹히겠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힘쓰십시오 하고 말했다. 양견은 즉위한 선제의 아들을 선은 남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는 건데 사실은 강요해서 그렇게 한 거죠. 아들을 선위시키고 나라를 세우니 자기가 나라를 빼앗았다는 얘기죠. 이것이 곧 수나라이다. 그 세 번째 사진에 있는 겁니다. 밑에는 원래 중국 사람들이 세운 진나라가 있었고 북쪽에 유목민족들이 세웠던 나라를 원래 중국 사람이었던 한족이 뺏어서 수나라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는 8년 후 남조인 진나라를 쳐서 천하를 통일한 후 수나라의 문제가 되었다. 나중에 중국을 수나라가 통일하죠. 중국의 세 번째 통일국가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진나라, 두 번째는 한나라, 세 번째 통일한 것이 이 수나라입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기호지세, 범을 탄 형세에서 도중에서 그만두거나 물러설 수 없는 형세. 자, 기호지세가 되니까 어떤 일을 착수할 때 잘해야죠. 내가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중간에 잘못되는 걸 알았어도 중간에 그만둘 수가 없죠. 끝까지 밀고 나가야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는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확실히 판단하고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각사루입니다. 교자는 바로잡을 교정한다고 할 때 바로잡을 각자는 뿔각자입니다. 짐승의 뿔을 뜻합니다.
죽일 쌀자에다가 소자 해석하면은 교각입니다. 각부를 교 바로 잡으려다가 우 소를 살 죽임. 해석은 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임. 의미는 결점이나 흠을 고치려다가 수단이 지나쳐서 이를 그르침. 자, 밑에 사진 3컷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우리 집 소입니다. 아주 순하고 힘이 세고 사람을 잘 따르기 때문에 타고 다닐 수도 있고 논에서 쟁기를 끌 수도 있고 수레를 끌 수도 있는 아주 우리 집에 유용한 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멋진 소 뽑기 대회가 열린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소는 다 해당됩니다. 사람을 잘 따르기도 하고 힘도 좋고 단 한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았습니다. 뭐냐면은 뿔이 위로 멋지게 솟아 있어야 되는데 우리 소는 첫 번째 나온 사진처럼 뿔이 밑으로 처져 있었습니다. 상금이 엄청나기 때문에 망설이다가 결국은 뿔을 세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옆집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서 두 번째처럼 다리를 묶어놓고서 뿔을 위로 세우는 작업을 했습니다. 불로 지져가지고 뿔을 세웠습니다. 뿔만 제대로 서면은 나는 큰 상금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무리해서 일을 추진하다가 결국은 세 번째처럼 소가 죽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나온 얘기가 각뿔을 바로 잡으려다가 소를 죽였다입니다. 의미는 결점이나 흠을 고치려다가 수단이 지나쳐서 이를 그르침이란 뜻이 있습니다. 자, 교각사의 예를 보겠습니다.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하려다가 수단이 지나쳐서 일이 잘못된 경우를 뜻하죠. 첫 번째 사진은 예전에 성형의 후유증으로 올라왔던 사진입니다. 원래대로 살면 좋겠지만 좀 더 예뻐지기 위해서 입술 성형을 했다가 후유증으로 관상을 망친 경우에 해당되는 사진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하다가 너무 지나치게 해서 오히려 피곤해진 상태를 뜻하는 사진입니다. 세 번째는 버릇을 고치려다가 잘못된 경우를 상정해서 사진을 올려봤습니다. 밑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문에 실려있던 기사입니다. 아들 버릇 고치려다가 아들 잃은 어머니. 어머니가 가출이 잦은 모 중학교 1학년 아들이 버릇을 잡는다며 아들이 다니는 특공 무술체육관 전직 관장에게 훈육을 부탁했다가 아들이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죽은 A군을 화장했으며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해왔다. 10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아들 둘을 키워온 A군의 어머니는 경찰에서 경황이 없어 그냥 화장했다고 진술했다. A군은 어머니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화장한 아들의 유골을 며칠간 보관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옛날 연합뉴스에 나왔던 것입니다. 아들을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훈육을 부탁했다가 그 훈육이 너무 지나쳐서 아들을 잃은 사건, 이런 경우를 교각살우라고 합니다.